어쩌고 뭐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뉴스에라도 고발을 하고 싶어요.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로는 엄마랑 저랑 위로 6살 차이 나는 오빠랑 셋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오빠는 예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 딸이랑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며 독립해 따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올해 나이가 39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엄마와 함께 사는 중입니다. 이 나이 먹을 동안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를 혼자 두고 시집 가버릴 수도 없고 몸이 아파서 혼자 거동도 못하는 장모를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남자 또한 없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아빠가 엄마 앞으로 남겨놓고 간 집과 다른 재산이 조금 있었고 수년 전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 장사를 하며 모아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진 않아도 입에 풀칠을 하며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사는 지역이 수도권도 아니고 작은 지방의 중소도시라서 집이랑 재산이랑 다 해봤자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닐 만큼 대단한 돈도 아니에요. 제가 낮에 사무실 다니면서 매달 250번은 월급으로 엄마랑 같이 먹고 사는 정도고 오빠가 매달 엄마 용돈으로 30만 원씩 더 보내주고 있어요. 낮 시간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있는 엄마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비용을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래저래 따져보면 제가 버는 돈으로는 한 달을 살면 거의 끝이에요. 오빠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지만 사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그쪽 사정도 그리 여유 있어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스스로 결혼 안 하고 엄마와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희생한다던가 억울하다던가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내가 새언니 같은 상황이더라도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냥 저와 엄마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뒀다면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엄마를 제가 보살피며 살았을 텐데 그놈의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 스스로도 너무 괴롭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엄마와 둘이 잘 지내고 있었고 재산이라던가 먼 훗날의 유산 문제 같은 건 한 번 신경 써본 적도 없어요. 제가 혼자 모시고 살면서도 가급적 엄마 돈은 안 건드리려고 노력했고 엄마 병원비나 가전제품을 바꿔야 할 때처럼 갑자기 큰 목돈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오빠한테 이야기하고 서로 상의를 한 후에 엄마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썼어요. 제가 정말 사적인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고 부모님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새언니가 매일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엄마 생일 같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올 때마다 엄마 선물도 사오고 별일이 없어도 퇴근길에 찾아와서 얼굴을 비추고 가는 등 의외의 행동을 하더라고요.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기껏해야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나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땅 이야기를 하더니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면서 여윳돈을 모아다가 땅을 사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아프기 전에도 한평생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라 생각하셔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한 채 빼놓고는 모든 재산을 은행에 맡겨둔 채로 지내십니다. 물론 저는 그게 전부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즘은 주식도 좀 알아야 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법도 공부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까요. 저는 사회생활 시작한 뒤로 매달 큰 돈은 아니더라도 20만 원이 됐던 30만 원이 됐던 계속 펀드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돈이 제가 번 제 돈이니까 마음대로 한 거지 엄마 돈으로는 한 번도 어디에 투자해라 이래라 저래라 말도 꺼내본 적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고 엄마는 평생 안전한 게 최고라 말씀하시면서 은행에만 저금하신 건데 그게 완전 틀린 방법이라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는 거고 누구는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적금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새언니가 밑도 끝도 없이 어디에 땅을 사야 한다면서 엄마한테 돈이 얼마나 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 바보예요. 주변에 주택단지들도 들어오고
상가도 여러 개 생긴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땅값 오를 일만 남았는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하신다니까요? 엄마는 처음부터 그 말에 관심도 없었지만 새언니가 매일 찾아와서 땅 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곤란해하는 눈치였어요. 새언니한테 적당히 그쯤에서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지만 전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저한테도 돈 있으면 빨리 땅 사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진짜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확실한 정보야. 돈이 모자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무조건 사야 한다고요. 아가씨가 어머님한테도 이야기 좀 잘해봐요. 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맨날 집에 오면 땅을 사라는 이야기뿐이었고 듣다가 너무 지겨워서 오빠한테 새언니 좀 집으로 데려가라 이야기도 몇 번 했었는데 나중에는 저희 오빠까지 찾아와서 땅을 사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 부동산에서 인센티브라도 받기로 한 거냐고 둘 다 그만하라고 말렸더니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대화에 끼지 말고 빠져있으랍니다. 제 나이가 20대 꽃다운 나이도 아니고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은 내일 모레 마흔인데 집안 문제에 제 의견 하나 마음대로 이야기 못합니까? 오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말다툼을 했었고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희 엄마가 새언니와 오빠 등살을 못 이기고 그놈의 땅을 구입하고야 말았어요. 평당 150만 원 정도 해서 전부 200평을 3억 정도 주고 샀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자꾸 뭐라 하고 오빠랑 새언니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에 엄마 모시고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도장 찍고 돌아왔어요. 진짜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실제로 제가 가서 눈으로 보니 그렇게까지 이상한 땅은 아니었고 기왕 계약까지 다 끝냈으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통장에 있던 엄마 돈이 땅으로 바뀌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봐도 오빠랑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손해보게 하려고 일부러 이상한 물건을 추천할 리도 없었을 테고 당장 몇 년 동안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손해는 안 보겠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었고 그 사이에 엄마가 땅을 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땅값이 올라봐야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그러거나 말거나 먹고 사는 것이 급한 일이라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엄마랑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으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땅값의 변동도 거의 없고 크게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도 들리진 않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가 어디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듣고 왔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개발이 올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봄 어느 날에 엄마랑 저랑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더니 지금 그 땅 소식 들었냐면서 완전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그 땅 주변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주변 땅값이 다 올랐다 하는 겁니다. 진짠가 싶어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요즘 땅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면서 저희 집 땅도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평당 150에 구입했던 땅인데 180에서 2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하셨고 그 이야기 듣고 솔직히 조금 김이 샜던 것도 사실이에요. 땅으로 돈 번 남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 땅 주변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몇 배가 오른다고 하던데 워낙 저희 동네가 지방이고 작은 소도시라서 올라봤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땅들보다 위치도 살짝 빠지고 그래도 좋은 자리는 250까지도 올랐다는데 겨우 200을 받을까 말까 한다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사실이었죠. 그래도 오른 게 어디냐 싶어서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말도 해주고 새언니 덕분에 땅값이 올랐으니까 나중에 거하게 한턱 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서로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새언니 어깨가 한껏 올라가면서 자기 덕분에 돈 번 줄 알라 하고 또다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 땅이 어떻고 저떻고 자기처럼 연줄이 있어야 그런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실 새언니 덕분에 그 땅을 살 생각을 했으니 그쪽 덕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땅이라는 게 팔아야 돈을 버는 거지 가만히 갖고 있어봤자 누가 저희 통장에 얼마씩 넣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세 조금 올랐다고 해봐야 당장 엄마랑 함께 먹고 살고 살림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런 티도 안 납니다. 그래도 자기 덕에 땅값 올랐다고 생색낼 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조금 눈꼴 시리고 우시대는 꼴이 보기 싫었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자기가 사라고 해서 산 거고 덕분에 30% 넘게 땅값이 올랐으니 본인 지분이 그만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지만 새언니 본인은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분 나빴어요. 우리 엄마도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부담스러웠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땅을 팔아서 원금 빼고 오른 만큼의 돈은 새언니한테 주겠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동치사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저랑 엄마가 새언니만 집에 찾아오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뛸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죠. 그러는 얼마 전 일이었어요. 모처럼 주말이라 밀린 빨래와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새언니와 오빠가 아이까지 그쪽 친정에 맡겨놓고 와서는 저랑 엄마한테 같이 외식하러 나가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빠가 웬일로 안 하던 효도를 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땅값이 좀 오르니 이제야 효도할 마음이 생겼나 싶었고 속으로는 두 사람을 비웃었지만 좋은 마음으로 엄마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갔어요. 오빠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비싼 한우를 파는 소갈비집이었고 갑자기 로또라도 맞은 사람처럼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마음껏 시키라더군요. 어차피 엄마는 고기를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잘 소화도 못 시키는데 그냥 한정식집을 가지 뭐하러 이런 데까지 왔나 싶었지만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큰맘 먹고 돈 쓸어 나왔는데 산통 깨기 싫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어느 정도 밥을 먹고 나니까 두 사람이 드디어 본론을 꺼냈는데 다짜고짜 앞으로는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 하더라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빠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엄마랑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모아서 재작년에 사놨던 엄마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올리자는 겁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월세를 주고 2층은 원룸을 몇 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월세를 주고 오빠네 부부와 엄마가 3층에서 같이 살자 하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아가씨가 나이도 있는데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살면 진짜 영원히 시집 못 갈지도 몰라요. 이젠 아가씨 놓아주시고 저희가 모시고 살 테니 안심하세요. 저 이야기가 어떻게 들으면 내 생각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죠. 땅값 오르는 일이 없었다면 그때도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까요? 게다가 엄마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건물 짓고 살자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시커먼 새언니의 속내가 감춰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엄마가 원하시고 오빠랑 새언니가 저보다 더 잘해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누가 모시든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엄마가 제 소유물도 아닌데 무조건 내가 모셔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고 내가 모셨으니 엄마 재산은 전부 내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너무 속이 뻔히 보여요. 아예 엄마 재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꿀꺽하겠다는 속셈이 너무 보여서 어쩜 저렇게도 뻔뻔할 수 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당장에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서 오빠랑 새언니한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혹시 엄마가 기회만 있었다면 내가 아니라 오빠와 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일단 그냥 참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고민에 빠지셨고 새언니는 집요하게 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치 엄마가 제 앞길을 막아서 결혼 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엄마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앞으로 오빠랑 살고 싶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고민하던 엄마는 저랑 산 것도 너무 좋았는데 아들이랑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엄마 편할 대로 하라 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빠랑 새언니가 왜 엄마를 갑자기 모시려 하는지 우리 엄마도 바보가 아닌데 그 목적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건강도 점점 더 안 좋아지시고 앞으로 남은 삶에서 아들이랑 손주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며칠 동안 누워서 고민을 하던 엄마가 결국 저랑 오빠랑 새언니까지 전부 한 번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빠와 새언니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앞으로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면 나도 환영이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줬던 건 내 딸인데
내가 하루아침에 딸을 버리고 갈 순 없잖니.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월세를 주고 다 좋은데 건물 지으면 1층은 통째로 딸한테 줄 거야. 니들은 2층 3층 갖고 1층은 전부 수연이 앞으로 해줘. 그게 괜찮다면 너희들 말대로 이 집 팔아서 건물 짓자.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오빠 얼굴은 일그러졌고 새언니는 1층에서 월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전부 아가씨한테 주냐고 방방 뛰더라고요. 아니, 너희들은 돈 때문에 날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였니? 두 식구 같이 사는데 2층이랑 3층이면 충분하지. 우리가 같이 살면 생활비 정도는 2층 월세에서 충분히 나올 거 아니냐. 1층은 그동안 고생한 우리 딸 줘. 그게 아니면 나도 너랑 안 산다. 엄마 말에 말문이 턱 막혀버린 새언니가 혼자서 화를 내다가 결국 나가버렸고 그 뒤로 지금까지 2주가 넘도록 오빠한테서 연락 한 통 없네요. 애초에 돈 때문인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오빠나 새언니나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10년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가장 노릇하며 엄마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쏙 빼놓고 자기들이 다 가질 생각을 했는지 진짜 배신감 느껴져요. 엄마는 새언니가 저렇게 나올 줄 알았답니다.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는 꼴 안 볼 거라면서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 희생한 저한테 따로 몰래 하나 챙겨주겠다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 그냥 오래 살라고만 대답했고요. 결국 합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쏙 들어갔고 지금도 엄마랑 둘이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를 돈 때문에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제가 평생 엄마 모시고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오빠는 좀 자주 찾아와서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하고 시간을 더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엄마 떠나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